자, 본격적으로 이제 탐구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먼저 그 읽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한 학기 한 번 읽기를 진행했어요. 먼저 알아야 할 목록 만들기라는 것을 했고요. 그리고 독서의 목적, 독서의 과정과 방법, 이것에 대한 지식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서 일지를 썼고요. 책 대화를 하고 성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저희 아이들입니다. 지금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소리가 켜져 있는데 굉장히 조용하죠. 네, 엄청 열심히 읽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어요. 저는 다 떠들고 자고 막 화장실 간다고 하고 할 줄 알았는데 엄청 재밌게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책을 읽고 50분 수업이면 5분 동안은 제가 뭔가를 안내하고 규칙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30분을 읽고 남은 15분을 옆에 있는 독서일지를 썼습니다. 독서일지에는 인상 깊은 내용, 책을 읽으면서 했던 질문들, 이런 것들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 대화를 했는데요. 독서일지를 작성하면서 만들었던 질문들 중에서 내가 우리 모둠 안에서 꼭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는 질문을 뽑아서 이야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저는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배경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노동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너무 단편적인 답변들 또는 장난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다면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책 대화를 하고 활동지를 채우는 활동을 했고요. 독서 과정을 거친 후에는 한 달 동안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독서를 하면서는 노동과 관련해서 배경 지식을 쌓는 단계였다면, 신문 기사를 읽는 과정은 세상은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노동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이것을 탐구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강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가짜뉴스는 뭐고, 가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만들어보게 하고 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노동과 관련된 기사들을 한 일주일 동안 계속 검색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찾았어요. 찾아서 애들한테 선택하도록 나눠주고 읽고 요약하는 활동을 한 다음에 그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성취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표현 방법에 대해서 미니 강의를 하고 분석하는 것, 그리고 프랩 기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따가 나올 텐데, 프랩 기법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평가하는 그런 활동까지 하고 2번, 3번, 4번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비평문을 만들었습니다. 프랩 기법이라는 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포인트, 리즌, 이그젬플, 포인트, 이거의 약자인데요. 먼저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유를 말하고 사례와 근거 자료,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말하고 주장을 다시 말하는 기법이에요. 특히 남자 학생들 보면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몰라요.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요. 뭐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틀을 제시해주면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비평문 쓰는 걸 했는데, 제가 평가 기준을 5가지 제시를 해주고 이 질문 순서대로 문단을 작성하면 한 편의 글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좀 아쉬웠던 게 있었습니다. 제가 평가를 쉽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원고지를 사용했어요. 몇 자를 쓰는지 이런 것도 평가 기준에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원고지 쓰는 방법을 안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더구나 맞춤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큰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생각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원고지 이거 여기 몇 칸 띄워야 되지? 숫자 100을 써야 되는데 이거를 한 칸에 다 써야 되는지 한 칸씩 나눠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제가 평가 기준에 원고지 쓰는 법 또는 맞춤법은 없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써라 해도 계속 신경을 쓰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잘 못 쓰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토론을 했습니다. 근데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론이 뭐고, 토론을 왜 하는 거고, 또 논쟁, 쟁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의 의미는 뭔지, 쟁점은 어떻게 분석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미니 강의를 또 했고요. 그 다음에 논제를 선택하고 프렙 기법, 아까 배웠던 거에 대해를 이용해서 프렙 기법에 따라서 입론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입론도 미리 예측한 다음에 반론도 프렙 기법에 따라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두마운 토론, 이게 결과물이거든요, 토론이. 그래서 이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나눠줬던 논제는, 제시했던 논제는 이 세 가지예요. 네, 이 세 가지 중에서 거수를 들어서 그 반에서 가장 많은 친구들이 원하는 논제를 하나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론을 준비했고요. 주장, 이유, 사례, 근거, 주장 순서대로 입론 준비하고 상대 측의 입론을 미리 예상한 다음에 반론도 이렇게 프렙 기법에 따라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쉽게 자기의 논증을 구성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교실 밖 청중들을 초대하기 전에 먼저 교실 안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청중을 초대했는데 애들이 잘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미리 연습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근데 연습할 때도 저는 굉장히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열심히, 굉장히 재미있게 했습니다. 역시 남자들은 경쟁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이렇게 토론 연습을 했고요. 결과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제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학교에 선생님들한테 나눠드리고 또 그 아산시 비정규직 지원센터 선생님들께도 보내드렸습니다. 초대를 하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선생님이고요. 여기 교장 선생님이 이따 오실 거고, 이쪽 자리에 그 활동가님들, 노동 활동가님들이 계십니다. 토론을 진행하고 선생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축하를 했는데요. 축하는 굉장히 간단하게 했어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축하를 했는데요.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50번 공부하는데 저도 굉장히 힘들었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가 계속 봐도 좀 뭉클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애들도 영상 다 끝나는 거죠. 엄청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고맙게도.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간단하게 구글 설문지를 이용해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다고 생각하는지, 다음 연도에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지, 부족했던 것은 뭔지, 선생님에게 아쉬웠던 건 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설문을 받고 끝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는 왜 프로젝트를 수업을 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애들이 이런 말 안 합니다. 선생님 이거 왜 해요? 라는 얘기를 덜 해요. 안 하진 않습니다.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덜 합니다. 이걸 내가 왜 해야 하는지를 알고 수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긴 호흡이다 보니까 보통 한 학기 길면 1년, 2년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긴 호흡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교사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제가 그 동물복지 또는 플라스틱 제로 프로젝트, 노동인권 프로젝트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도 굉장히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종이컵 안 쓰고 플라스틱 안 쓰기 위해서 텀블러를 꼭 들고 다니고 계란도 동물복지 계란을 꼭 먹고요. 이런 것들,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 같고요. 제가 전문적이지 못한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랑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이것저것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고요. 또 학교 밖의 전문가들, 그린피스나 아니면 그 아까 노동 관련 인권 단체 이런 전문가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많이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집중해서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